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한국 정서에선 화내는 것보다 잘 참는 것이 착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반대로 화를 내면 점잖지 못하고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성격적 형태로 굳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애초에 항상 자기 검열을 통해서 화는 내면 안 된다라는 걸 철저한 신념으로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화를 낸다는 것은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동물들이 같이 으르렁거림으로써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잘 못 내는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병을 비롯해 이상하게 치료를 받아도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그런 병들에 걸립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상담해 보면 감정 표현 불능증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화가 치미는 상황에서도 이를 마치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듯이 금방 감추려고 듭니다. 아예 이런 감정이 내 내면에서 없었던 것처럼 부정하고 억압해버립니다. 이게 화병이나 원인 모를 다양한 질병을 만듭니다. 자신의 몸이 화를 견디다 못해 몸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각종 암도 사실은 이 같은 감정 표현에 억압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성격적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병도 잘 낫질 않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내원한 40대 주부 A씨입니다. 온몸이 안 아픈 부위가 없습니다. 벌써 20년째 매일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진통제를 하루라도 안 먹으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가사일도 못 합니다. A씨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난치병이라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 병은 결국 A씨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고 참아오면서 생긴 일종의 지독한 화병입니다. 사례를 한 번씩 들어볼까요? 남편이 술을 과하게 마시고 들어오면 어린 자녀들에게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A씨는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다가 토하면서 혹시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큰일이 나지 않을까, 수면 중 무호흡증이 와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오면 그날은 더 잠을 못 자고 남편을 밤새 지켜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A씨 성격이 어떤가요? 참 심성이 곱디 고운 걸까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볼까요? 결혼 후 3년 만에 A씨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후 딸만 셋을 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하나만 놓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누구 집 대를 끊으려고 그러냐라며 화를 내며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통에 결국 계속 임신을 했고 딸 셋을 놓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누이가 속을 긁습니다. 딸을 셋씩이나 낳아가지고 우리 남동생만 처자식 벌어먹이 살리느라 너무 힘들게 생겼다며 A씨를 다시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A씨의 딸들에게까지도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답니다. A씨 딸들의 얼굴에 난 여드름 하나까지도 트집을 잡아서 핀잔을 주는 식이었죠.
다음 에피소드는 더합니다. 신우의 남편이 이런저런 사업에 번번이 실패를 하더니 결국 A씨 부부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작은 아파트 겨우 한 채 장만한 지 채 1년도 안 됐는 시점인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거였습니다. A씨는 간곡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남편이 A씨를 대하는 태도가 냉담해졌고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구박과 멸시가 심해졌습니다. 작은 건수 하나만 잡히면 난리가 나는 통에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댁 전화가 아닐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명절에 길이 막혀 조금 늦게 내려갔더니 시댁 식구들이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남편은 남편대로 A씨 보고 이기적이라고까지 했답니다. 뭐 요즘 시대에 설마 이런 집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A씨처럼 이렇게까지 참고 사는 며느리가 도대체 있을까라며 믿기지 않아 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여전히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매 맞고 사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A씨는 일찌감치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어느 날 고층 아파트에서 남편 차가 오는지를 기다리며 내려다보는데 문득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더 이상 괴롭지는 않겠구나. 남편은 남편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시어머니도 원하는 대로, 시누이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좋고 나만 없어지면 모두 행복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당연히 느껴야 할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출하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분노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지 못하다 보니 엉뚱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다행히도 잠든 어린 아이를 돌아보고선 저 아이에겐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속에서는 근육세포 하나하나를 다 굳어버리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울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A씨 자신만 그걸 모르고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시댁은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이죠. 도대체 A씨 자신의 편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를 파괴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건 맞는데 중간에 또 다른 내가 괴로워도 참고 화풀이도 표현도 하지 말고 차라리 입 꾹 닫고 뛰어내려버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A씨의 작은 동서도 결혼 초기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동서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라며 아예 시댁 식구들과 모두 의절을 해버렸답니다. 몇 년째 전화 연락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이를 두고도 또다시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와도 연락이 안 되니 오죽하겠나 싶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나를 구박해도 내가 좀 더 참고 착하게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A씨의 병은 계속 깊어갔고 결국 암에 걸리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난치병까지 생긴 겁니다. 결국 A씨는
멀리 지방에 있는 기도원으로 혼자 봉사활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피인 겁니다. 결국 며칠 못 가서 몸이 너무 아파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A씨의 이런 병은 도대체 왜 생긴 것이며 도대체 왜 이토록 낫지 않았던 걸까요? A씨의 몸이 잠시 덜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자신의 힘든 사정을, 속마음을 고해성사를 하고 났더니 신기하게도 자해 충동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성령의 힘이 도와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내 안에 응어리진 감정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던 겁니다. 감정을 털어놓으니 몸도 마음도 잠시 덜해졌던 거죠. A씨에게 정작 필요한 건 남한테 대한 봉사가 아닌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한테 대한 봉사와 사랑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나를 가장 못살게 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어머니나 시누이였을까요? 아니면 남보다 못하다는 남편일까요? 바로 A씨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변호해 주지 않았던 건 바로 A씨 자신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고통을 계속 외면해만 온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도록 방치해 온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소중하게 대할까요? 그들의 무시와 무례를 그냥 다 참고 맞춰준 결과가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남편과 시댁 식구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주범은 바로 자신입니다. A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너는 억울해도 화나도 참고 또 참아야 해. 감정 표현도 하면 안 돼. 정 이렇게 억울하면 그냥 뛰어내려 죽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누가 한 소리입니까? 바로 A씨 자신이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한 겁니다. 꼴통 같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말 안 통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울증에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진 꼴을 더는 못 참겠다며 아예 연락 두절해버린 A씨의 동서만 봐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부터 위해주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받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등 사람의 인격은 스스로는 좀처럼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제발 좀 바뀌라고 간절히 소리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상처를 알아달라고 천년, 만년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했을 때 그들이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 상황을 참고 또 참는 것만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음인들에게서 유독 이런 성향이 더 잘 나타납니다. 여기에 여자는 참는 게 착한 것이라는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이 더 더해지면 A씨처럼 됩니다. 하지만 이는
내 가정에서만 통용되던 치우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마음도 내 삶까지도 병들게 만들었던 가치관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게 정답이라고만 착각해왔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고 남은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A씨는 그동안 너무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화난 감정을 드러내고 무례와 무시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 오히려 죽기보다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 엉뚱하게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먼저 해치는 우울증이나 화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이 예전에 그때와 같은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제 내 주장을 조금 한다고 과연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파국적인 결과를 맞게 될까요? 만일 내가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나는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을성만 키우며 그냥 피하기만 하면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도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덜한 대가인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숙제인 겁니다. 이 숙제를 안 하고 피하기만 하면 결국 내 몸과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도 건강도 녹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익이었습니다.